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과 10억 원 버는 사람,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면 3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럼 10억을 버는 사람은 3천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33배의 일을 하는 걸까? 아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오히려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길게, 더구나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더 많을지 모른다. 1년에 10억을 벌 수 있는 이유는 10억을 버는 방법이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1년에 10억이야 벌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런데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1년에 1억을 목표로 가져보죠 라고 제안하면 1억이요? 라며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아니요 힘들어요 라고 대답한다. 그 이유는 1억을 버는 방법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1년에 1억이라니 말도 안 된다 라고 단정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 풀려서 그렇게 된 걸까? 단언컨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도전으로 남들보다 더 큰 실패를 겪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기죽지 않고 계속 도전을 이어나가는지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대단한 정신력을 가진 게 분명해. 특별한 정신력의 소유자야. 이렇게들 말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다. 누구나 마음의 생김새는 동일하다. 단 하나의 차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가, 즉 사고방식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이 책은 무슨 일을 하든 잘 되며 결과적으로 돈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관점을 여러분에게 이식시키기 위해 탄생하였다. 저 사람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하는 게 분명해. 잘 되는 사람을 보며 대부분은 이렇게 믿어버린다. 하지만 그건 틀렸다. 앞서도 말했듯 잘 되는 사람은 남보다 몇십 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많은 이가 상식이라는 틀 속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생각할 때 그 틀을 뛰어넘는 부분, 즉 숨어있는 본질을 간파하는 차이만이 존재한다. 숨어있는 본질을 간파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남들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들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 즉 관점을 바꾸기만 해도 당신은 잘 될 수 있다. 마구잡이 노력은 필요 없다. 오히려 초점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노력만 거듭한다면 성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기도 한다. 만일 당신이 그런 타입이라면 일단 현재 노력을 잠시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관점 바꾸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책은 회사원이나 경영자, 일부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이나 직업의 틀을 벗어나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책이다. 구체적인 스킬보다 본질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이 책에서 권하는 사고방식을 익혀서 여러 방면에 두루 적용한다면 1.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면이 잘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저절로 부를 끌어당기는, 다시 말해 돈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지금 당신의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해도 그건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잘 되어가는 관점이 몸에 익지 않아서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체념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당신에게는 아직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거대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다. 잘 되는 사람의 관점만 익힌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간단하게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이 당신의 가능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준비는 다 되었는가? 그럼 이제부터 함께 잘 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익히러 떠나보자. 겉모습에 신경 쓴다. 인간의 가치는 내면에 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예전에는 미덕이라 여겨졌지만 지금 시대는 다르다. 고가의 의복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과소비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선택지 속에서 스스로의 외관에 신경 쓸 수 있게 된 요즘 시대에 누구나 어느 정도의 차림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겉모습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쉽다. 잘 되는 사람은 겉모습에 신경을 쓴다. 세련됨을 추구하며 언제나 청결하다. 성공한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겉모습은 내면의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이 표현된 걸세.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겉모습으로 나타나지. 이 말이 무척 인상적이었고 계속 마음속에 남아 그 후로는 겉모습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고가의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차림새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멋지고 따스한 마음씨처럼 그것이 겉모습으로 차림새로 저절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보자. 성공한 사람과 자주 접촉한다. 배움의 세계, 스포츠 분야, 예술 영역 등에서도 공통되는 법칙이 있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잘 되는 사람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들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만이 아니다. 그들 가까이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당신이 그 가까이에 있으면 함께 일하게 될 확률도 높아진다. 잘 되는 사람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 우선 그들에게 도와줄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라.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이에게 부탁을 받는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거꾸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느낄 것이다. 꾸준히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상황 속에서 열성을 다하는 모습과 그 진심의 또 다른 일로 이어지게 되고 신뢰가 쌓여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찾아가서 접촉 빈도를 높여가는 정성이다. 대전제를 바꾼다. 돈을 부르는 사람은 상식의 이면에 있는 맹점을 능숙하게 찾아낸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유사한 생활 방식을 잘 선택하지 않는다. 무턱대고 노력하기보다는 그에 앞서 관점을 바꾸어 버린다. 잘 되는 사람은 더욱이 대전제를 의심한다. 대전제를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애당초라 하겠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그 일에 몰두한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모두 취직하려고 애쓰는데 애당초 취직을 해야만 하는 걸까?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 타인이 만들어낸 대전제 안에서 사고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그 틀 안에서 살아가도록 규정 짓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편한 방법이겠지만 반대로 보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의 머리로 사고한다. 그리고 대전제나 규칙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나간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어떤 정답을 고를지 고민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시간과 머리를 쓴다. 애당초 규칙은 내가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사고함으로써 발상의 틀이 더 넓어지고 상식이나 대전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하기 전부터 성공할 거야 라고 굳게 믿는다. 최고의 씨름꾼이 되는 사람은 한결같이 씨름판에 오르기 전부터 나는 반드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라고 확신한다고 한다. 필자의 주변에는 고맙게도 훌륭한 실적을 가진 작가, 강연가, 코치, 경영자가 여럿 있는데 그들 모두 최고의 씨름꾼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감을 가지지만 성공하는 사람의 자신감은 그 순서가 정반대다. 자신감이 먼저, 결과는 나중, 즉 결과를 내기 전부터 반드시 잘 된다라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좋은 결과를 얻고 나서 생기는 자신감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에 비해 잘 되는 사람은 지금의 현실 넘어 이상적인 미래를 눈앞에 그리며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 절대적인 자신감이 큰 성과를 가져다 준다. 많은 이들이 자신감에 근거가 있는지를 신경 쓰지만 근거가 없어야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 자신감은 근거가 무너지면 그대로 끝장이지만 근거가 없는 자신감은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위기에 빠지더라도 이렇게 마음먹자. 나는 최고가 될 사람이야. 미래의 최고가 될 사람이 이 정도에 당황하는 건 우스꽝스럽지. 그리고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가자. 그 모습에 사람들은 매료되고 이상적인 미래도 자신에게 성큼 다가오게 된다. 가장 높은 등급을 선택한다. 레스토랑이나 고급 식당에 가면 코스 요리에 등급이 매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음식점을 경영해본 기억으로는 대부분 ABC 등급에서 B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가장 높은 등급을 주문해보자. 물론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당연히 그만큼 훌륭한 요리가 나온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격상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그들은 가장 최상의 등급을 선택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허세 아닌가? 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잘 되는 사람들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스스로의 셀프 이미지를 격상시키기 위해 의식해서 그렇게 행동한다. 항상 가는 백반집이 아니라 약간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보자. 저렴한 커피가 아니라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셔보라.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그렇게 해보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누구보다 소중한 자신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면 셀프 이미지는 상승해 간다. 세상은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돈, 자산, 투자, 미용, 건강.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돈을 부르는 사람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중심축에 놓고 사고한다. 우리 주변에 놓인 물건이나 시스템은 온통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감정을 계기로 태어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면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발신지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 시대를 막론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업가, 경영자, 정치가 등 소위 리더라 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의 여부로 결과가 바뀐다는 사실이다. 앞으로의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 진정한 정보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에게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이다. 어떤 사업 분야건 우수한 영업사원은 물건의 성능이나 그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고객이 그 물건을 손에 넣은 후의 감정을 상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은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언제나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의 감정을 중심축에 놓고 사고한다. 이 또한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불변의 지혜일 것이다. 멋지고 즐겁게 사고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지옥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지옥은 좋아요 지옥이다. 좋아요. 이 말이 듣고 싶어서 스스로를 몰아치며 애쓰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원동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좋아요를 목표로 하는 경쟁이 지나치면 좋아요를 받지 못하는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낄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한없이 계속되는 좋아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결국 비교가 아닌 스스로 멋지고 즐겁게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게 다른 사람보다 나을까? 이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스타일은 그 자체로 멋진가? 진정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가? 에 초점을 맞춰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독자적인 존재 방식이 빛을 발하게 된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멋스러움과 즐거움을 추구해보자.
분명 당신은 그 이전보다 찬란히 빛날 수 있을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은 주저없이 놓아버린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그 고민은 인간관계, 매달 지출해야 할 돈, 마음의 문제 등 무척 다양하다. 삶의 큰 무게를 지니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죠 라는 말을 들어도 상황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앞으로 걸어 나가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짐을 최대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세상의 상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파악하고 소수의 것만을 남겨놓는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것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 주변 사람들이 버리기에는 아깝다고 여길 선택이라 해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주저없이 놓아버린다. 이것만은 남겨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목록을 작성해서 필요 없는 것은 주저없이 손에서 놓아버리자. 껴안고 있던 짐을 놓아버리면 진정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나 자신과 조우할 수 있다. 무엇을 놓아버리고 무엇을 지켜갈까? 돈과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철저하게 스스로를 바라보며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치사 선택의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생물이다. 비교는 우리들 속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본능적인 심리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의 두뇌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두뇌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지금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다. 시험을 볼 때는 문제에 집중하며 업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눈앞에 놓인 과제를 하나씩 처리해 nem으로써 스스로의 위치를 높여가야 한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과거의 자신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때의 느낌을 간직하면서 앞으로 묵묵히 걸어 나갈 때 문득 주변 사람을 앞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른 이와의 거리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고민의 90%는 인간관계에서 생겨난다는 말이 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사람 사이의 일로 기뻐하고 고민하는 무수히 많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돈과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거리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은 부모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도 문제의 성격에 따라 거리를 설정한다. 예를 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 여기부터는 상대방이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구역을 정해 능숙하게 선을 긋는다. 거꾸로 인간관계에 취약한 사람은 구역을 나누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다. 인간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부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침해받으려 하지 않는 영역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때로는 정확하게 거리를 두는 방식이 차갑게 비춰질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누구이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영역을 명확히 정해보자. 너무 들러붙지도 말고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않으며 나는 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며 거리를 조절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넘어져도 금세 일어난다. 100점을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용서 못해. 라는 전제가 달려있다면 사람들은 도전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지만 잘 되는 사람은 무턱대고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첫 번째 도전은 대체로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몇 번을 거듭 도전하면서 점점 더 100점에 가까워져 간다. 결국 실패의 횟수도 많아진다.
잘 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도록이 아닌 실패하더라도 다시 빨리 일어서는 것을 염두에 둔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며 고민하지 않는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마침내는 도전 자체를 망각하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기에 잘못되어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도전을 거듭해 갈 때마다 실패해도 별거 없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돼. 라는 사고의 회로가 작동한다. 실패하지 않으려 하기보다는 실패해도 다시 빨리 일어서도록 하자. 나이를 핑계 삼지 않는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지금 그렇게 애써봐야.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을 보면 몹시 안타깝다. 고맙게도 필자의 주변에는 나이를 잊고 살 만큼 도전 정신이 왕성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나이를 핑계 삼아선 안 되지 라며 항상 반성하게 된다. 나이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기억이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해져서 단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돈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나이대 평균적인 방식이나 상식적인 사고에서 도출되는 이런저런 생각 따위는 모두 무시해버린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은가의 요무일 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마음이 젊다. 마음은 사고방식에 따라 젊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거꾸로 마음이 늙어 버릴 수도 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노인보다 더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100세가 되어도 젊은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도 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무언가에 흥미를 가져보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그런 자세가 당신의 마음을 젊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중한 마음을 쓰지 않는다.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잠이 잘 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당신이 전전긍긍하며 잠들지 못한 그 시간에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은 코를 골며 곤히 잠들어 있다. 당신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당신이 상처로 고통받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당신에게 상처 입힌 사실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가뜩이나 상처를 입었는데 그 후에도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건 너무 아깝다. 그런 것에 신경 쓰며 시간을 허비할 바에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줄 일에 시간을 써보자. 인간의 두뇌는 한꺼번에 하나 이상을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싫어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마음의 방향을 돌려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충만해지고 어느 순간 상대방을 잊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다. 겸손이 미덕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도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기 위한 표현이 많다. 물론 훌륭한 점도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겸손함을 의식하면 그 표현이 자신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스스로를 폄하해 버릴 수 있다. 잘 되는 사람은 겸허하다. 저는 아직 멀었죠. 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속에 근간을 이루는 멘털리티가 다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잘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벼는 익기 전에 하늘을 향해 꼿꼿이 커나간다. 그렇게 성장하고 익어가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성장도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경우는 이미 병들어 있는 벼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덜 성숙했는데도 겸허한 표현을 쓰는 다른 이를 과도하게 흉내낼 필요는 없다. 자신이 쓰는 말이나 입버릇은 의외로 우리의 의식에 큰 영향을 준다. 입버릇처럼 바보같이 어차피 내가 과 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하자.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자세는 저절로 낮아진다.
그때까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해주자. 운을 저축한다. 성공한 부자들처럼 운이 좀 좋아봤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부러워하기는 해도 운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을 리도 없다며 포기해버린다. 이제까지 잘 되는 사람을 관찰해온 결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운은 타인에게 기쁨을 준 횟수에 비례해서 좋아진다. 잘 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둔다. 예를 들어 1,000원을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10,000원으로 대갚아준다면 9,000원만큼의 운이 저축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에 받은 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적게 되돌려 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운은 제로에 그치거나 오히려 가지고 있던 운이 마이너스가 되는 손실이 생긴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한번 실천해보라. 자신이 받은 것보다 많은 것을 되돌려 주려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운이 좋아지게 된다.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한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몸의 상태 변화 등에 따라 기분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잘 되는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가능한 기분이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태도로 나타낸다. 어차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뭘 이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버리는 사람은 그 순간 성장이 멈춰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도 균열을 일으키게 된다. 지나치게 스스로의 감정을 우선시하게 되면 주변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는 셈이 된다. 우리가 추측하는 이상으로 감정 변화는 주위 사람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감정이 안정되어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태도로 그를 대할 수 있다. 그만큼 감정 소모가 적다. 하지만 수시로 감정이 돌변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방도 그만큼 감정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도 결국 인간이라 감정의 변화는 있지만 스스로의 기분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들은 기분이 안 좋다고 느끼는 순간 다음에 2가지 방법을 쓴다. 첫 번째는 되도록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2번째는 평상시 같은 텐션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변에 전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섬세하다.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지 마음을 졸이게 된다. 서로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부와 성공의 기반 조건이다. 말이 가진 힘을 중요시한다. 인간은 말로 사고하고 말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잘 되는 사람은 말이 가진 힘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긴다. 말은 마음의 방향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하루에 100개의 표현을 사용한다고 상정해보자. 그 가운데 10%가 마음을 밝게 만드는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90%가 어두운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는 10-90 이꼬르 마이너스 80이 된다.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을 넘어서면 아무리 마음속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빌어도 마음은 그와는 거꾸로 부정적인 방향을 향하게 된다. 이 공식을 고려할 때 51%라도 좋으니 긍정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채워 나가는 것만이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말을 접하고 듣고 입에 담는가에 따라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 크게 바뀌어간다. 잘 되는 사람은 스스로 표현하는 말뿐 아니라 주변에서 듣는 말도 엄격하게 판단한다. 말이 놓여있는 주변 환경을 정리함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일어나는 현상이 바뀌고 목표했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즉 말의 힘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줄 안다. 입버릇처럼 나는 운이 좋아라고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상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잘 되는 사람은 자신이 내뱉는 말에 신경을 쓴다. 자신이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운이 좋아 라는 말을 자주 쓴다. 자신에게 어떤 불운이 닥치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운이 좋아 라고 들려주기 위함이다. 말과 뇌의 관계는 신비롭다. 운이 좋다는 스스로의 말을 들으면 뇌는 질문을 하게 되고 검색을 시작한다. 뇌는 저절로 운이 좋은 이유를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말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결국 잘 되는 사람은 마음이 우선 말이 나중이 아니라 말이 우선 마음이 나중이 된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 라는 유명한 표현처럼 옛날부터 잘 되는 사람은 우선 스스로가 바라하는 말을 항상 의식하며 멋진 미래를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운이 좋아. 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반드시 입버릇처럼 되뇌며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켜 보자. 책을 가까이 한다. 인터넷의 경이로운 발전에 따라 우리 일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우리도 정보를 발신하는 수단을 손에 얻게 되었다. 지극히 편리하게 하면서도 근거 없는 정보에 많은 사람이 휘둘리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변함없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책은 출판되기까지 다양한 사람의 검증을 거치기 때문이다. 정보는 정말 근거가 있는가? 근거의 출처는 무엇인가? 이런 작업을 거쳐야만 비로소 책으로 완성되어 서점에 진열된다. 또 한 가지는 책 속에 들어있는 콘텐츠의 양이다. 책 한 권을 세미나로 간주하면 약 10시간의 정보가 들어가는 셈이다. 더구나 책의 가격을 생각할 때 투자 대비 효과는 파격적이다. 마지막으로 문자를 읽고 유추하는 동안 상상력이 높아지면서 스스로의 두뇌로 사고하는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정확성, 투자 대비 효과, 그리고 상상력의 향상,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정보의 지급, 그리고 취사 선택의 힘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능력 중 하나가 되었다. 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디어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매체이다. 꿈을 선언한다.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유언 실행이라는 말이 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결과로 달성해낸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결과를 이뤄내는 행위가 미덕으로 여겨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치관도 서서히 변해가는지 유언 실행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된다. 잘 되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주변에 밝히고 선언한다. 처음에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정작 스스로는 진심을 다해 선언한다. 필자는 꿈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거듭해왔고 어느 때는 방해받을 수 있으니 꿈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적도 있다. 하지만 잘 되는 사람의 사고 방식을 연구해 나가면서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다른 이에게 말로 전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 것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다. 우리는 꿈을 선언함으로써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잘 되는 사람은 남들의 비웃음을 알면서도 당당히 선언한다. 그럼으로써 무리 속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협력자를 얻으며 그 길을 나아가게 된다. 오늘 서리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나가마스 시게히사 지음 박연정 옮김 예문 출판 생각의 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부제가 붙은 돈을 부르는 100가지 생각입니다. 일본 MZ세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청년 성공 멘토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부와 성공을 부르는 생각법을 알려줍니다.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과 1년에 10억, 나아가 100억을 버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일하는 시간과 양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생각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1년에 10억, 100억을 벌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정도는 벌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후자의 관점을 가지면 그만큼의 돈 버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20대의 노점상으로 시작해서 현재 굴지의 여러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저자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이 책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돈이 굴러들어 오는 경로가 보이고 성공하는 삶의 태도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습득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한 권의 책을 통해 부와 성공의 힌트를 발견한 이 시간. 무슨 일을 하든 잘 되는 사람이 되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